2023년 건축토목과 소개. 춘천기계공고 건축토목과의 2023년 교육과정과 취득자격증, 실습수업 및 주요 진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토목과는 건설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건축가와 토목과가 통합한 학과입니다. 1학년 때에는 건축과 토목의 공통교육 과정을, 2학년부터는 건축과 토목 각각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 심화 교육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2022년도까지는 2학년 심화 교육 과정 때부터 토목 전공은 1반, 건축 전공은 2반으로 나뉘어 진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반 구분 없이 진급하여 토목과 건축 중 학생 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됩니다. 1학년 때에는 1, 2학기에 걸쳐 공통교과인 역학과 토목기초실습, 건축 1반을 배우게 되고 건축과 토목의 도면 해석과 제도는 한 학기씩 배우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2학년부터는 토목과 건축 중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심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 건축 토목과 학생들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까요? 처음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먼저 콘크리트 기능사를 배우게 됩니다. 다른 자격증보다 비교적 취득이 쉽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기능사를 취득한 학생들은 건설 재료 시험 기능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건설 재료 시험에 콘크리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어서 공부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2학년부터는 자신이 선택한 심화 전공에 따라 실내 건축 캐드, 측량 기능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올해는 5월달에 2회차 필기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필기 접수가 시작되며 시험은 6월 말에 치러지고 합격한 학생들은 여름 방학이 끝나자마자 실기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실습 수업은 1학년 때 공통실습인 토목기초실습을 시작으로 2학년부터 토목 전공 학생들은 측량과 공간 정보 구축을, 건축 전공 학생들은 건축 설계와 실내 디자인, 목공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건축 토목과 학생들은 어떤 실습을 배우게 될까요? 먼저 토목 기초 실습은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물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멘트와 골재의 밀도 시험, 흙의 다짐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 등 다양한 실험과 이론을 공부합니다. 영상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즉 작업 성능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측량 실습은 건설 분야에서 필수적인 측량 기계의 조작과 측량법, 지적 분야의 실무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오돌라이트를 이용한 각도 측량,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한 거리 측량, 오토레벨을 이용한 수준 측량 등을 실습합니다. 실내 디자인 실습은 학생들이 제도판과 아이자, 삼각자 등을 이용하여 평면도, 천장도, 내부 인면도, 투시도 등 건축 실내 공간을 표현하는 실습입니다. 건축 설계 실습은 실무에서 건축 설계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면도, 단면도 등 각종 도면을 작도하는 실습입니다. 영상은 올해 3월 21일경 2학년 건축 설계 파트 학생들이 단면도의 기초를 배우고 있는 영상입니다. 건축제도 통측에 맞추어 주택 단면 기초와 벽체, 재료 등을 작도하고 치수를 기입하며 각 재료명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올해 3학년 학생으로 작년 2학년 때의 작업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단면도를 작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학과의 동아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 그중 측량반은 2학년 때 토목 전공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함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명 기능반으로 불리는 전공 심화 동아리 건축 설계 캐드반입니다. 영상은 작년 22년도에 촬영한 영상으로 현재 졸업한 기능반 학생들과 올해 3학년 학생들의 연습 영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바로 동아리방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기능반 학생들은 방과 후 주말, 방학에도 계속 학교에 나와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1과제인 평면도, 2과제인 인면도와 단면도, 3과제 조감도 등을 작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기능반 학생들은 이러한 연습을 토대로 매년 4월에 열리는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9월에서 10월 중에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합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면 기능사 자격증과 함께 전국계에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전국기능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 금메달 1,200만원, 은메달 800만원, 동메달 4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건축산업기사의 필기가 면제되고 삼성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교는 2012년 이래로 무수히 많은 입상을 하였습니다. 금메달 1명, 은메달 4명, 동메달 5명, 우수상 1명 등의 메달과 더불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그 학생들은 삼성전기, 이랜드 건설, 삼성 S1,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의 대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하지만 메달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능반 출신으로 공무원에 합격한 학생, 대학에 진학해 건축사의 꿈을 꾸는 학생, 건축사무소에 입사하여 건축 설계를 하는 학생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반을 소개하겠습니다.
춘천기계공고 건축토목과는 사실 공무원반으로 가장 유명한데요. 매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고졸특채 공무원은 각 특성화고에서 3학년 때 성적을 통해 학교장이 추천을 한 학생들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까지 실습, 전공 이론 등의 과목들이 평균 비상이고 이 중 반 이상의 어를 받아야만 추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고졸 공무원 특채는 2019년부터 늘기 시작하여 2022년 이후에는 전체 공무원 임용의 25%를 뽑기 때문에 올해는 토목 4자리와 건축 5자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 건설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원주와 춘천, 정선, 강릉 총 4학교에서만 볼 수 있으며 특히 건축의 경우 원주와 춘천 두 학교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건축토목과는 많은 공무원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고졸 특채 공무원 합격자와 대기업, 공기업 합격자들의 중학교 때 성적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보신 것처럼 평균 성적은 약 57%였습니다. 하지만 월등히 성적이 높은 6명을 제외하고는 평균 약 70%입니다. 또한 가장 성적이 낮았던 사람은 88%였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때의 성적이 57%였던 학생은 조금만 공부하면 공무원 공기업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중학교 성적이 70%였던 학생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가능하며 중학교 때 성적이 88%였던 학생은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까요? 특성화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 시험 내용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 과목과 유사했고 방과 후 심화과정 수업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성화고의 혜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꿈을 이루는데 이만한 선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우리 건축토목과 학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1학년부터 착실히 준비하면 말이죠. 고졸 특채의 문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축토목과에서 꿈을 향해 날아오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할 테니 말이죠. 2012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합격은 건축토목과에서만 현재 17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다음 합격자는 바로 여러분이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건축토목과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공무원반 및 NCS반, 측량반 등의 학생들과 야간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건축토목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주중에 수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요일 날에 8시 20분까지 실시됩니다. 올해 야간 자율학습은 1학년들의 3월과 4월, 적응기간이 지나고 시험기간 전주인 4월 25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무엇을 공부하냐고요? 공무원 과목들과 NCS 유형 문제, 자격시험 공부, 시험 공부 등 각자의 상황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매일 남아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건축토목과의 방과 후 수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은 크게 자격증반, NCS반, 공무원반 수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3학년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측량과 지적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기능사 실기 방과 후가 실시되고 있으며 매번 필기시험을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가 실시됩니다. 6월에는 필기 면제 시험을 보는 3학년들을 위한 방과 후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공기업, 대기업을 위한 NCS반, 공무원반 등의 방과 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제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업 현황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가 시작된 해로 예전에 비해 취업처와 취업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병역 특례로 원주의 창호 제작회사에 4명, 춘천 측량회사에 1명이 취업하였고요. 공무원 1명, 그리고 건축설계사무소의 기능반 학생 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 여파는 계속되는데요. 측량회사 1명, 분당에 있는 건설표준시험원에 2명, 공무원 1명, 삼성바이오로직스 1명, 인테리어 회사에 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분당의 건설표준시험원에 2명, 공무원 2명,
설계사무소와 종합건설회사의 기능반 학생 2명이 각각 취업하였습니다. 이렇게 취업자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코로나19 경기 침체, 학생들의 인식 변화 등의 이유로 분석되어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 고졸 공무원 채용 확대와 더불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1년 이상 근무할 때 주어지는 500만 원의 취업 연계 장려금이 있고요. 본인 300만 원과 회사 900만 원을 2년 동안 분담하여 내므로써 1,200만 원을 주는 내일 채용 공제.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한 재직자가 서류와 면접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 전형의 대학 진학 기회.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에게 주어지는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건축토목과 졸업생들의 진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자가 적어진 반면 진학자는 크게 늘었는데요. 2020년에는 전문대에 20명, 4년제에 16명이 진학하였습니다. 전문대에는 춘천 안에 있는 한림성심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4년제는 강원대 4명, 관동대 4명, 한림대 3명 등이 진학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4년제의 비율이 더 높아졌는데요. 전문대는 16명인데 비해 4년제는 18명의 학생들이 진학하였습니다. 4년제에서도 강원대와 한림대의 비율이 높아져 강원대 6명, 한림대 5명이 진학하였고요. 이 밖에 입학 시에 취업처가 미리 정해지는 한양대, 에리카의 조기 취업 연계에 1명, 상지대 소방학과, 카톨릭 관동대 등에 진학하였습니다. 작년인 2022년 3학년 학생들도 전문대 12명, 4년제 13명으로 4년제가 많았으며 특히 강원대 춘천 캠퍼스에 3명, 삼척 캠퍼스에 2명으로 강원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림대에도 지속적으로 5명 이상의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으며 전문대에서는 한림성심대가 월등히 비율이 높고 3년제인 건축, 의무행정, 복권, 환경과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럼 특성화고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은 특성화고 전형, 수시, 정시, 재직자 특별 전형의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성화고 전형은 오직 특성화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내신과 면접을 통해 모집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경쟁률로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인기학과나 대학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므로 내 성적이 아주 좋은 경우 추천합니다. 정시는 수능으로 진학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특성화고에서는 수능 준비를 개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재직자 특별 전형은 고교 졸업 후 먼저 취업하고 그 경력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입니다. 단, 회사 재직 중에 대학을 가야 하므로 회사와 대학이 가까워야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시입니다. 대부분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합니다. 내신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이나 인기 있는 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 등급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제란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한 학생이라도 수능을 보게 하여 각 대학이 정해놓은 일정 기준 이상의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23년 강원대의 경우 세계 영역 등급의 합이 14등급 이내로 요구되었습니다. 23년 강대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내신 성적만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고른 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삼척 캠퍼스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 내신만으로 진학이 가능하고 춘천 캠퍼스에서도 면접을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내신 성적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마찬가지로 강대의 경우 3학년생의 수시 내신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국, 영수, 사과, 한국사의 성적이 반영됩니다. 강대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0점을 만점인 1등급으로 하여 2등급 970, 3등급 940의 순서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각 과목들의 단위수가 중요한데요. 단위수란 한 주에 몇 시간이 든 과목인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학생의 1학년 2학기의 성적을 보면 한국사는 2단위, 즉 일주일에 2시간이 든 과목이고 국어, 영어, 수학은 3단위로 일주일에 3시간이란 뜻이죠. 각 과목의 단위수와 자신의 등급을 곱한 전체 과목을 다시 전체 단위수로 나누면 1000점 만점의 자신의 등급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춘천기계공고 건축토목과의 교육과정과 동아리, 취업과 진학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건축토목과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세요.